안녕.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자세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속이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복습하시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내가 등급이 매우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기출문제들을 푸시면서 논리력을 키우시고요. 굳이 꼭 고3 거 안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꼭 고3 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본인의 능력에 맞는 걸로 접근을 하시면서 그 기간 동안 단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학습.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할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6번, 7번, 8번인데 실질적으로 수능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나왔던 영역이었습니다. also, to, another 이런 애들인데 하나 한번 가볼까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민지기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지기는 스포츠를 좋아한다.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했었을 때 틀리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스포츠라고 하는 개념이 얘보다 큰 개념이고 똑같은 말을 거의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맞게 해주려면은 만약 나는 스포츠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를 써주면 됩니까? 여기다가 스포츠가 스포츠를 좋아한다.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의 축구가 아니라 뭐겠어요? 음악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축구라는 표현을 너무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이거를 농구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also와 to라고 하는 거는 구어체적으로는 좀 문장이 복잡해지면 되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also라 to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을 때 뭐냐면 이 개념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주제는 동일하나 뭐한 것? 소재가 다른 경우 also to another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는 동일하나 소재가 다른 경우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6번은요 사실 여러 가지 개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to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s can relax and have fun on campus too. 학생들은요, 뭐예요? 안락감을 가질 수 있고,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그랬죠. 좋아. 뭔가 보내네. 하지만 뭔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at most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대부분의 대학들과 미국 단과대학과 대학교들에서 facilities for learning and recreation. 배움과 오락에 대한 편의시설들은 are available to students.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능합니다. 자, students can often use typewriters. 자, 1번 될 수 있어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번까지 될 수 있어요. 왜? 앞에서
이용 가능하다니까 학생들은 릴렉스하고 캠퍼스 캠퍼스 할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지만 보십시다. 학생들은 can often use typewriters, tape recorders, video machines, and computers at libraries and learning centers.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 타이핑을 친다거나 비디오 레코더, 비디오 머신이나 아니면 테이프 리코더, 테이프 녹음기를 사용할 때 막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나요? 그건 아니죠, 약간. 일본은 그래서 안 되고요. 내용이 안 맞으니까요. They can buy books. 그들은 책을 살 수 있고요. 자, 2번 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다른 데서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2번 뒤에 They can buy books, notebooks, and other things at campus stores. 캠퍼스 가게에서 다른 것들, 노트북들, 그리고 책들을 살 수 있습니다. 역시 2번도 내용상 안 맞죠? 네, 지우시고요. 자, 3번 보십시다. 답을 3번을 한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은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4번. 자, 이런 거예요. They can get advice on their problems. 자, 그들은요, 그들의 문제에 관해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From counselors. 자, 뭐야? 상담가로부터요. 그리고 individual help.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대요. With their classes. 그들의 성적에 관해서요. 누구로부터? 개인 교사로부터요. 자, 그럼 3번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전 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relax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relax라고 하는 것과 지금 뭘 본 거예요? get advice. 조언을 얻었다라는 거. 안락감을 느꼈고 조언을 얻었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건, 자, fun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뭐예요?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오지 않고 있죠. 오케이? 그럼 만약에 선생님 3번이요 답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이야기가 relax로 하고요. 뒤에 있는 이야기의 4번에 뒤에 있는 이야기를 have fun on campus의 fun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보십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 해설. 3번이 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3번이 답이 되면서 안 되는 이유는, 만약에 학생들이 can relax and have fun on campus too 한다고 그랬어요. 안락감을 느끼고 캠퍼스에서 뭐예요? 죄송합니다. 즐거운 시간을 또한 보낸다라고 했어요. 그럼 봐봐. 4번 뒤에 있는 most have snack bars or cafeteria가 있죠. 대부분은 스낵바와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논리와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연관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논리는 뭐였어요? 그들의 교사로부터 뭐예요? 성적에 관해서 개인별적인 도움을 받고 그들의 뭐예요? 문제들에 관해서 조언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그런 조언을 받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아니, 3번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간에 이해하셨어요? 3번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와 관련된 논리의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3번이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없어서 선생님 이걸 큰 개념으로 봐가지고 하나는 릴렉스와 하야프는 캠퍼스 아닌가요? 그럴 수 없는 건 이게 만약에 4번이 그렇게 된다면 most have snack bars or cafeteria는 대부분은 스낵바를 가지고 있고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앞에 있는 내용과 논리와 내용이 연관이 되는데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지 않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릴렉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언을 얻는 거니까 3번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답이 몇 번입니까? 4번이 돼야 되죠. 왜? 학생들은 뭐예요? 편안함을 휴식할 수 있고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로 뭐예요? 대부분은 스낵바를 가지고 있고 카페테리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해설로 좀 해주세요. 좋아. 두 번째 해설은 이렇게 해도 돼. 자, 우리가 항상 모든 글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우리가 해설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철수와 민수는 이번 시험에 최고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인 형태의 글이라고 한다면
철수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나올까요? 민수가 먼저 나오는 게 얘기가 나올까요? 철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민수가 나오는 게 낫겠죠. 물론 민수가 먼저 나와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논리적인 글이고 좋은 글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철수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뭐예요? 민수가 먼저 나와도 되겠죠. 그럼 보십시다. 지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learning and recreation이죠. 그럼 뭐예요? learnin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recreation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럼 보면은 요렇게 그 관점을 보면 students부터요. 어디까지요? tutors까지가 다 뭐예요? 배움, 학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most have snack bars or cafeteria는 뭐에 대한 이야기에 포괄이 되겠어요? recreation에 대한 이야기에 포괄이 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다. 그럼 애들 또 그래요. 선생님 5번은 안 되나요? 5번은 안 되는 이유가 봐봐. 학생들은 뭐예요? 캠퍼스에서 휴식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그랬죠.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번 뒤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 있는 most have snack bars or cafeteria라고 했었을 때 이 진술과 지금 들어가야 문장의 형태의 진술이 두 가지의 관계, 문장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뭐가 더 일반적 진술이겠어요? 릴렉스하고 have fun on campus to 했다고 했죠. 그쵸? 앞에서의 주제와 뒤에 있는 주제가 뭐예요? 학생들에게 다 동일하게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잖아요. 러닝에 대한 가능한 시설이고 뒤에도 뭐예요? 카페테리아나 스낵바와 같이로 학생들이 뭐예요?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소재는 뭐예요? 하나는 학습에 관련된 거고 뒤에 있는 건 뭐겠습니까? recreation, 휴식, 오락과 관련된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게 더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십시다. 7번 별표 100개 하십시다. 자, 7번 문제인데 이 7번 문제는 여러 가지 좀 우리의 독해 습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답을 1번이라 하신 사람도 있고요. 3번이라고 2번을 하신 사람들도 있으세요. 특히 1번과 2번이 많은데 그 이유가 되게 너무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다. 문장을 보게 되면 자, 보십시다. 금은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금은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금은 알래스카 외에도 다른 지역에 있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정확하면 그건 알 수 없죠. 금은 봐봐. 금은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라는 건 뭐야? 알래스카에서 뭐예요?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 알래스카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근데 금은 알래스카에서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가 금은 알래스카 외에 다른 지역에도 있다 라는 소리는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걸 해석을 되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 금은 알래스카 외에도 다른 지역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야. 왜? 금은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야. 근데 명확하게 말합시다. 금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금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금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빠르게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보십시다. 그래서 답을 1번 하신 거거든요. 보십시다. Gold has been Alaska's most sensational product. 금은요, 알래스카에서 가장 반향을 일으켰던 상품이어 왔습니다. 오케이, 좋아. From 1896 to 1898 할 때 뭐예요? 예시구나, 이제. 이런 숫자가 나오면 예시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각을 이제 기르셔야 돼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gold seekers, 금을 찾는 사람들은 rushed through Alaska, 알래스카를 통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To the newly discovered gold fields, 새롭게 발견된 금광 지역으로 갔대요. 어디에 있는? In the Canadian Klondike, 캐네디안 클론디크에 있는 지역으로요. 1번 한 사람은 뭐냐면요. 자, 이 문장은 금이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라는 거는
금만 알래스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광물도 있다는데 금이 다른 지역에도 있다라고 이걸 잘못 해석한 경우에 케이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금은 알래스카의 유일한 광물은 아니야. 알래스카에 금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금은 알래스카에 있는 유일한 광물이 아니다? 알래스카 외에도 금은 다른 쪽에 있겠네? 이걸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석을 빠르게 가지 마세요. 잘못된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읽기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빠르게 읽는다라는 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생각해봅시다. 정확하려면 속도가 느려야 될까요? 빨라야 할까요? 느려야 해요. 빠르면 뭐예요?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속도랑 정확도는요, 반비례해요. 정확도가 높으려면 속도는 느려야 되고요. 정확도가 낮으면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요,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많은 글들을 접해보고 그 글들에 맞게끔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 건데 그 전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독해를 할 때 되게 빨리 하려고 하세요. 아직이 지금이 예를 1월달이고 2월달, 3월달, 저는 아직도 6월달까지라도 정말 심하게 말하면 100일, 기간이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150일, 100일 그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정확히 학습만 제대로 깨우치고 독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실수, 문제를 많이 풀고 스킬로 계속 푸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시간이 짧더라도 명확하게 성적은 오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되게 조심스럽게 했죠. 그래서 답을 1번들로 한 거예요. 지금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서. 자, 보십시다. When gold was found near Nome, 자, on Northern Sound, there was another rush of adventures 했잖아요. 여기 another rush of adventures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은요, 자, 오다 하나 써봅시다. 제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단어의 매력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요. Another rush of adventure? 자, 금 이외에 다른 광물이라고 한 거예요. 금 이외에 다른 광물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well, when gold was found near Nome on Northern Sound, 여기까지 다 했어요. There was, another rush of adventure? 하고서 거기 보고서 답 2번 찍으신 거예요. 다시 느낌 이해해 줄게요. 2번 찍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또는 2번을 왜 찍었을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똑같거든요. 어떻게? 읽었어요. When gold was found near Nome on Northern Sound. 읽었어요. 근데 there was another rush of adventure 하고서 another rush of adventure가 너무 강력한 단어인 거예요. 또 다른 돌진, 또 다른 러쉬가 있었대요.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고, 맞아. 금 이외에 다른 광물이 있었어. 그건 다 또 다른 러쉬가 있었겠지? 하고 답을 몇 번? 2번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들으세요. 정보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석할 때 분명히 이랬거든요. When gold was found near Nome on North Sound. 노스 사운드에 위치해 있는 그 놈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었을 때 그곳에 1900년대에 또 다른 모험, 러쉬, 돌진, 또 다른 러쉬, 모험이 있었다. 또 다른 거기에 이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 금이 발견했을 때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지 못하고 Another rush of adventure가 너무 강하니까 또 한 번의 rush라는 단어가 너무 변희한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답을 2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전에 말했죠. 정보 선택하는 거 함부로, 정보 선택 버리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함부로. 왜? 정보가 중요하냐 아니냐는요. 글을 읽어봐야지 알아요. 아니,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말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 진짜로 생각해보자고. 내가 지명이나 연도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하지 않잖아요. 그 정보 빠르게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아까 저거 기억 안 나요? 1번 문제? 1번 문제 그렇게 틀렸잖아요. 고민하세요. 내가 왜 틀렸을까? 자, 그래서 그 느낌으로 틀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대충 해석해놓고 다 알았는데 갑자기 뭐예요? 대충 있는 거 읽기도 싫고 귀찮고 쭉 읽다가 내가 another rush of adventure 이렇게 문제를 푼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또 다른 어드벤처에 대한 러쉬가 있었다는 거죠. 또 한 번 러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야? Coal has been discovered 죠. 콜에다 형광펜. 뭐예요? 석탄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재료가 나왔죠. 그래서 뭡니까? 답이 3번이다.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 5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가봅시다. 석탄은요,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 there is a bed of high quality. 자, 그곳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요, 높은 질의 갈탄이 있었대요. 45피트 깊이에. in Hilly River Canyon에. 그 다음에 5번 뒤에, Alaska also produces petroleum and natural gas. 자, 뭐요? 알래스카는 또한 뭐 했대요? petroleum과 and natural gas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읽지 않다가 그냥 대충 읽는 거예요. Coal has been discovered in several places 했구나 하고서 맨 마지막에 딱 보니까 알래스카 이야기가 하면 문장 삽입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갑자기 petroleum and natural gas에서 되게 가시적인 게 보이니까 답을 5번 하신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내용을 파악하면 된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 가봅시다. 자, 8번. 자, 8번 문제는요. 별표 이것도 100개 해주세요. 이 7번과 8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과 8번이.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The oldest known natural dye, 가장 오래 알려져 있는 천연 염색은요, is a dark blue, 파란색입니다. 뭐로부터 만들어진? 인디고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그럼 자, 보십시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마 중학교나 이런 때 배웠을 때 이거 보셨을 거예요. be made of랑 be made from. 그럼 be made of는 뭐지?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은 화학적 변화. 해가지고 뭐 이랬을 거야. The cheese is made from milk. 그 다음에 the desk is made of wood. 자, 그런데 포인트하게 합시다. be made of 물리적 변화, be made from 화학적 변화, 이런 거 없어요, 개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그 선생님 제자 중에 구정고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아시는 선생님인데 이 학교 선생님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The quote.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녀석이 한번 찾아본 거야. 그래서 the quote is made from rabbit's skin. 자, 이 코트는 토끼 가죽으로 만들었대. 그럼 얘가 물어보고, 선생님, 토끼 가죽은요, 얘가 재단한 거니까, 물리적 변화니까 오브 아니에요? 하고 학교 선생님도 물어본 거야. 근데 이 학교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아니라, 토끼 가죽을 뭐로 만들어내니까? 코트로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약품 처리를 했잖아. 그래서 이게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을 까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 선생님 진짜 공부 잘 하시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고, 정말 멋있고, 정말, 공부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인데,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하나의 규칙과 하나의 법칙으로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때 from과 of는요, 뭐냐면요. from은 몸으로부터인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형으로부터 얼마나 변화였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be made from은 원형으로부터 많이 변화됐었을 때 from을 쓰고요. be made of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 때 쓰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앞에 이거 책상 뭐로 만들었어요? 나무죠. 딱 보이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The desk is made of wood 이러는 거죠. 근데 봐봐요. The cheese is made from milk. 그때는 왜 from 쓰는 겁니까? 우유라고 하는 원형 상태에 있어서 그 치즈라는 게 되게 많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of랑 from이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보십시다.
The oldest known natural dye. 가장 오래 알려져 있는 천연 염색은 is a dark blue, 다크 블루, 검파랑색입니다. 뭐로부터 만들어진? 인디고 식물로부터 만들어진. 좋아요. 자, 1번 보십시다. 이제 문제. For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요, people have colored their clothing. 그들의 옷을요, 염색해 왔대요. 좋아요. 그리고서 1번에 될 수 있어요. 염색해 왔고, 그로 가장 오래 알려져 있는 염색약은 다크블루야 라고 해도 돼요. 근데 보십시다. 1번 뒤에. At first, the dye used to make many different beautiful colors. 자, 이거 봐봐. 그 약은 사용한다야? 말이 이상하지. 약이 어떻게 사용해? 염색이. 사용할 수 있나? 염색약을 사용하는 거지, 염색약은 사용한다는 건 안 되잖아. 그 염색은 used to make many beautiful colors. 뭐예요? 많은 아름다운 색깔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염색은 or came, 이때 이 came이 동사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이 느낌을 파악할 수 없겠어요. 염색약은 사용한다? 염색약을 사용한다. 이걸 어떻게 독해할 때 알아요? 그러면 일단 읽으세요. 염색약이라는 게 사용하는 거구나. make many beautiful colors를. 근데 하고서 all came이니까 동사가 두 개가 나오네? 그럼 이때 진짜 동사가 뭘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그 내용을 챙기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그나마 두 번째 제 대안적인 방법인데 항상 내용을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많은 아름다운 색깔들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그 염색은 or came, 옵니다. from animals and plants. 동물과 식물로부터. 자, 그러면 동식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럼 왜 1번이 안 될까? 왜 1번이 안 될까? 이것도 역시 진술 방식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실은 이걸 굳이 말하면 뭐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 문장 삽입할 내용은 뭐냐면 인디고 플랜트였어요. 인디고 식물들이었어요. 첫 번째, 인디고 식물들이라면 뒤에 뭐예요? 인디고 식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염색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 1번 뒤에 문장이 뭐예요? Animals and plants가 나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용이 얘는 이건데 뭐가 맞아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애니멀이 없으면 플랜트가 나와도 상관없다? 그래, 맞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틀려. 왜? 지 연결사 없고 지시 없죠. 인디고 플랜트랑 이 플랜트랑 개념을 했을 때 어떤 개념이 더 큰 개념이에요? 얘기했죠. 보십시다. 애니멀과 매멀, 포유류 매멀과 캣이 있어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매머죠. 매멀과 애니멀이 있어요. 뭐가 더 큰 개념이에요? 애니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상위어와 하위어의 개념에 있어서도 뭐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의 개념에 있어서도 뭐다? 1번이 올 수 없구나라는 걸 파악해야 된다. 자, these are known as natural dyes. 이것들은요, 뭐로서 알려져 있다? 천연 염색으로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Natural dye, 천연 염색은 can also be made from the roots and berries of many plants and even shellfish라고 했습니다. 천연 염색은요, 뭐예요? 또한 만들어질 수 있대요. 뭐로부터? 뿌리와 열매들로부터요. 뭐에 대한? 많은 식물들로 말이죠. 그리고 뭐예요? 심지어 조개 껍질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봐봐. 얘는 또한 루트와 베리들로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쉘피쉬로도 만들 수 있어 해놓고 답을 몇 번 하냐면 3번들을 해요. 논리 때문에. 봐봐. 근데 지금 뭐래요? 심지어 껍질로도 갑각류로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3번 뒤에 내용 봐요. 3,000 years ago, 3,000년 전에 skins of shellfish, 갑각류의 껍질들은 were used to produce a purple color. 뭐요? 보라색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했죠. 내용이 뭐로 바뀌었어요? shellfish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문장 삽입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디고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죠.
따라서 답이 3번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 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문장 삽입을 풀 때 다시 한번 앞문장과 뒷문장을 어떻게 해라? 까지 해석하라. 이거 하나 해석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힘든 거 아니잖아요. 뒷문장. 그거 하나 해석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거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죠. 뭐예요? 얘는 인디고 식물로부터 다크블루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건 뭐 한다는 거예요? 자,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또 뭐예요? 식물의 열매와 뿌리로도 만들어지고 심지어 뭡니까? 갑각류로도 만들어진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아, 식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그 다음에 얼수가 나온 소재는 뭐겠습니까? 루츠와 베리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한 아, 갑각류구나. 그러니까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쉘피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다시 한번 가봅시다. 아까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민수는 영훈이는 합시다. 영훈이는 뭐예요? 농구를 좋아한다. 됐어요?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근데 좋아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또한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십시다. 요 뒤에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축구예요, 농구예요? 축구에 대한 소재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훈이는 농구를 좋아한다라는 여기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인트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뭐요? 또는 농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뒤에도 농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보십시다.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는 총 3가지 포인트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보십시다. 또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주제는 동일하나 소재는 어떻다? 다르다죠. 다시 말하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 출제자의 포인트는 뭐겠어요? 아, 전환점인 거죠. 소재의 전환점.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출제하면 뭐예요? 소재의 전환점이죠. 두 번째, 요거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죠. 뭐예요? 소재가 바뀌는 거니까. 이거 뒤에 나오는 구체적 형태의 진술이 나와야겠죠.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출제하고 요걸 가지고 출제했는데 요거들로도 출제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얘에 대한 이야기가 농구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끝나는 그 시점. 총 3가지 포인트에서 출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다? 아, 또한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번과 7번과 8번을 보면서 뭘 배웠다? another도 사실은 배웠어요. another rush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7번에서 아까 전에 another rush of adventure의 another라고 하는 거는 뭐야? 앞에 처음에 뭐 했어요? rushed through Alaska to the newly discovered goldfield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러시가 있었다고 했죠. 똑같이 뭐 한 거예요? 이동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another도 사실은 뭐예요? 주제는 동일하나 소재가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6번과 7번과 8번을 봤다.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뒤에 있는 13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13번 문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개념을 다시 한번 다잡고자 해요. 자, 13번 문제에다 별표 좀 쳐놓으십시다. 전형적인 형태의 문제예요. 전형적인 문제. 13번. 자, 13번을 보십시다.
1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we also forget because we want to 라고 했죠. 자, 13번에 일단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겠어요? but하고 also죠? 근데 여러분 써놓아야 되는 건 뭐다? but과 also가 없어도 뭐 한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대요. 뭐라고? but과 also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알죠? 지시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고. 자, but 현관펜, also 현관펜. 하지만 우리는 또한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뭐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잊어먹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앞에는 but이니까 앞에는 뭘까? 우리가 원하지 않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내용이었겠군. 그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보자. Sometimes we forget simply. 때때로 우리는요, 단순히 있습니다. 뭐를요? Because we fail to pay enough attention. 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집중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하기 때문인 거죠. 자, 하나만 보십시다. 자, enough라고 하는 건요, 위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죠. enough가 명사의 앞에 있으면 충분한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형용사와 부사라고 하는 자리에 뒤에 enough가 되어 있으면 무슨 해석이 돼요? 충분히가 되죠. 그런데 당연한 게 이때 enough는 형용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 enough는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형용사한 충분히 부사하게 충분한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냥 이거 너무 간단한 거니까. 근데 EBS에서는요 요즘은요 enough to를 많이 써요. 오히려 enough to 뭐뭐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써요. 이 표현보다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1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한 집중력을 기울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단순하게 까먹습니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될 수 있어요. 1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십시다. We don't 뒤를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for example에다가 대괄호 쳐주세요. 항상 말했죠? 연결사가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안 나올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예를 들어 우리는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뭐 안순이다. The names of people 사람들의 이름들을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요. In a group 그룹에 있는. Because we didn't really listen.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listen하고 hear의 다른 거 알죠? listen은 집중해서 듣는 거죠.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죠. When they are introduced. 그들이 소개될 때. 자, 우리가 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듣는 거에 대한 예시인 거죠. 따라서 1번은 뒤에 있는 내용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1번은 안 된다. 그럼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십시다. Sometimes we forget. 때때로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new information interferes with old. 새로운 정보가 오래된 정보를 어떻게 방해하기 때문이죠. 간섭하기 때문이죠. 2번이 안 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정보랑 오래된 정보를 간섭시켜요? 논리상 내용상 안 맞죠. 따라서 모두 안 돼요? 2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interfere는 한번 펼쳐놓고요. 이 interfere는 여기까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자, interfere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interfere, intervene, 그리고 interrupt 이게 있죠. 그 다음에 interpret. 자, 이 단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inter. 자, for는요, 사실은 따르다거든요. 근데 따라가는 것 사이에
이 for가 ferry야. ferry가 그 여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for가 따라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terfere 했는데 여기서 다 지금 사이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딱 끼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방해하다. interfere. adventure 할 때 bean이거든요. 이때 bean. 가는데 뭐예요? 사이에 딱 가는 거예요. 뭐예요? 개입하다. interrupt. 뭐예요? 파괴시킨다. interrupt. 사이에 딱 들어가서 뭐예요? 방해하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근데 interpret은 뭡니까? 자, 얘는 다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삼총사 꼭 외워주시고, 이 정도는 챙겨주시고. 자, interpret 같은 경우에 해석이 어떻게 돼요? interpret은, 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사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어떻게? 통역해주다. 번역하다. 근데 interpret은 통역하다는 뜻이 더 강해요. interpreter 통역하고, translate이 옮겨 적는 거죠. 번역하다. 자, 그거 챙겨주시고, 이렇게 보십시다. 그래서 2번도 안 된다. 그럼 3번이 될 것 같다. This may be one reason. 이것은 아마도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Why going to sleep right after studying? 오케이? 왜 공부한 이후에 바로 잠자러 가는 것이 seems to slow down the rate of forgetting. 잊어버리는 rate에다 현관 펼쳐놓고 rate는 비율, 속도, 요금이라는 뜻이 있죠. 꼭 알았어요. 근데 비율, 속도, 값이 있는데 이때 rate의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이나 값이라는 뜻은요. 정찰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율, 속도, 값입니다. 비율과 비율, 속도를 그 잊어버리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니네들이 원해서 까먹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따라서 뭐예요? 3번도 안 되겠죠. 그럼 this의 형에다 현관 펼쳐놓고 이때 이 this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는 거야. 이때 this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이죠. New information interferes with old. 새로운 정보가 뭐 하는 것을? 오래된 정보를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나중에 배울 거야. this가 항상 꼭 단어 명사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문장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it도 그렇고 다 그래요. 구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꼭 별표해주세요. this에다 나중에. 자, 그러니까 3번도 안 돼요. 4번. At one time or another, 한 번 또는 다음번에 all of us, 우리 모두는요, have mentally blocked out, 정신적으로 차단시킵니다. 사건들을요, incident. Too embarrassing or painful to recall. 회상하기에 고통스럽거나 당황케 하는 것들요. 자, blocked out 현관 펼쳐놓으세요. block 뭐야? 담을 쌓는 거죠. block out 뭐예요? 담을 싸서 딱 아웃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차단시키다라는 거죠. 고로 여기서 답 몇 번이에요? 4번이 나와야 되겠죠. 왜? 지금 여기에서 뭐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자, 현관 펼칩시다. Forget because we want to have mentally blocked out incidents. 그래서 뭐야? 답은 4번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5번이 왜 안 되냐? 진술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논리성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5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에 있는 at 1부터 이 recall과 but부터 to가 나와 있는데 이 but은 뭐예요? 논리상의 대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 답이 몇 번이어야 된다? 4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also와 another과 to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수능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었을 때 but과 also가 문제에 없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했다는 개념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네 여러분 다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